12월 20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집값 오늘이 가장 비싸다. 과거에는 집값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집값 오늘이 가장 비싸다. 이 말이 통하는 세상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관련 발언하신 분 말씀은 내일 전해드릴게요. 원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대출 연체 50조, PF 부실 20조, 구평 건축비 7억은 껌값. 야, 이거 진짜 뭐 맨날 조단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억 단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자, 알랑카트로님, 요 근래 갑자기 댓글 몇 개 다셨는데요. 핵심지, 선호지역 핵심지. 뭐 이 이야기 하는 자체가 부동산 환물 같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보고요. 신축, 준신축 바닥에서 한두 장 올랐다. 한 장에서 두 장 올랐다. 그 핵심지라고 말하는 곳들 한 장, 두 장 올랐다고 주로 회자되는 곳들, 뭐 범어 내거리 인근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 곳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자, 범어 자이른의 분양가가 나왔는데요. 자이른에는 왜 이럴까요? 자이른에 우선 만촌 자이른에 분양할 당시에 아니 대지비는 3, 4억인데 건축비가 7억?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래. 서울 이런 웬만한 지역들보다 건축비가 훨씬 더 비쌌거든요. 근데 범어 자이른에, 자 방금 여기 보신 이 범어 자이른에 법원 옆쪽에 근래 범어 화성파크 드림 숲 S, 여기도 근래 거래가 몇 건 있었죠. 아무튼 범어 자이른에만 들어가면 건축비가 기본 7억입니다. 대지비는 3억. 아마 대지 한 5평 안 되죠. 뭐 중심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보면 뭐 9평이라 손 치더라도 대지비가 5평. 좀 희한한 것이 오피스텔은 왜 값어치가 없습니까? 용적률 만땅으로 지어서 추후에 뭐 아무런 뭐 발전이나 이런 것들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점인데요. 사실 주상복합도 같은 운명이죠. 그러면 또 취득세 이야기를 할까요? 아무튼 주상복합의 대지 지분은 굉장히 좁다. 뭐 하긴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중국은 뭐 70년 있으면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태인데 중국인의 반응은 그거였죠. 네, 그때까지 살지도 않는다. 이런 반응이었었는데요. 뭐 이거 나중에 뭐 대지 지분 5평밖에 안 되네. 그러면 또 네, 그때까지 살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특이한 지점을 찾아봤는데요.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것이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너무 낮아버린 상태, 미국은 높은 상태, 한국은 어쩔 줄을 모르더라. 환율 1450원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거 대가는 크게 치러야 된다. 이런 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PF 부실 22조. 이거 1년 연체 이자만 해도 이거 기본 10에서 15% 정도 PF 대출이자 그렇다고 했거든요. 아마 이거보다 규모가 아마 더 크면 걷지 작지는 않지 싶습니다. 심심하면 조단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대출 연체자 600만 명, 거의 1000만 가구. 얼마? 이거 50조가 연체되어 있습니다. 50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600만 명, 거의 1000만 가구가 돈 많이 빌려갖고 막 억 단위의 돈을 빌려가지고 50조의 연체액을 만들어냈는데요. PF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공사판 몇 개 뭐 하니 많이 이러는 것 같은데 이 부실이 이렇게나 큽니다. 골물대로 골만 부분이 굉장히 많다. 오늘 아침 요 텐인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한 개 다시 가지고 와봤습니다. 중소기업인데 일 없어서 공장 스톱, 경기 침체 어느 정도임? 사실 뭐 거의 대공황급 요런 느낌 정도 날 정도입니다. 파이프 만드는 공장 다니는데 내일부터 공장 스톱임. 영업부는 하루 종일 까이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할 건지 회의만 하고 있는 이런 상태. 생산직들이 일이 없다. 왜? 그 만들어내는 물건을 쓸 사람들이 없거든요. 자, 주방기구 만드는 중소기업 놀고 있대요. 보트 공장 다니는데 내수 없대요. 중소기업들 공장 멈추고 있고, 자, 영업 물량이 떨어지니까 사람을 자른다. 이런 선택지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부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 이런 걸인데요. 공장도 매물이 널렸습니다. 뭐 부지가 아니고 어딘가요? 국가 이산단? 거기도 기업 뭐 들어올 게 뭐 있겠습니까? 철공 소단지 실시간 개박살 중.
야, 네 앓는 소리만 하는데 백화점에 사람만 많더라. 예, 정말 사람만 많아요. 손이 가벼워요. 예, 백화점도 실적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새 차 많이 뽑아서 타고 다니기만 잘 타고 다니더라. 예, 내수도 한 10% 정도 감소했고요. 아마 자동차가 위기가 오는 즈음 되면은 뭐 중국산 뭐 비아디 이런 차량들, 전기차 뭐 세계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휘청하게 된다면 정말 대구는 그때 피부로 느끼지 싶습니다. 쿠팡알리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앓는 소리 하는 이런 뉴스들을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와서 했는데 제가 그렇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상황이 나아지는 기미가 있던가요? 점차 더 심화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쿠팡알리 이 여기서 다 사서 쓰니까 사람이 많이 돌아다닐 일도 없어요. 차 타고 나갈 일도 잘 없어요. 시내 나갈 일도 없어요. 매물 45,500개. 어제 감소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어제 매물이 좀 늘어났었죠. 요렇게 한 번씩 살짝 약간의 변동성을 띠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전세 7천, 월세 7천 요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량 지금 1,760개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납니다. 이제 끝날 때 다 됐습니다. 다음 달의 거래량은 지금의 거래량보다 거의 한 20% 정도 적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500건대 거래량. 제가 연초에 예상에서 까만색 선으로 나타냈을 때 갈수록 안 좋아질 거다. 근데 근근히 어떻게든지 이 부동산 시장에 돈을 막 끌어넣었죠. 스트레스 DSR 2단계 전에 마지막 기회다. 하면 마지막이다. 이런 식으로 늘상 부동산으로 돈을 잡아놓는데 부동산으로 돈의 쏠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대다수의 삶은 힘들어진다. 과거처럼 좀 성장이 양호하던 시절에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정도 수준이라면 용인될 수 있겠으나 지금 이제 성장도 좀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 지금 한 달 평균 올해 한 2,000건 정도 거래량 나왔으면은 잘 나온 거예요. 내년 되면 내년도 저는 조금 더 암울하게 봅니다. 예. 한 1,500건대에서 시작해서 바짝해서 한 2,000건대를 한 석 달 정도 찍었다가 점점 또 하향세를 찍는 그런 상태로 예상을 해봅니다. 실거래 가격 짚어볼게요. 수성 태양대시장 66평 12억 2천, 네, 평당 2천만원. 어마무시합니다. 릴리브스카이 어제 7억 9천 거래가 한해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은 7억 8천. 10억 이상 거래 오늘 없네요. 네. 범어동 서안 둘에 8억 5천까지 갔던 것이 6억 2천. 수성 효성 웰링턴 플레이스 6억 2천. 그래서 6억 하던 게 올해 한 2천만 원 올랐다. 올랐다. 큰 거 한 장, 두 장 오른 아파트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양 앞둔 곳 주변 그런 정도나 살짝 화랑. 그리고 나서 거래 잠적이잖아요. 푸르지오 센터파크 이름도 모르겠다. 예. 근데 거기도 거래 반짝 몇 건 하고 그리고 나서 끝입니다. 대구역 센트럴자이 5억 천 39평. 교대 하늘채 뉴센터원 5억 천. 힘 못 써요. 힘 못 써요. 15층이거든요. 힘 못 씁니다. 한 개 빠져 올라가면 막 환호합니다. 좀 있으면 6억이네. 환호합니다. 5억 천 찍었어요. 그럼 좀 있으면 5억이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은 그렇게 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집값이 가장 비싸다.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됩니다.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맞다. 건축비 7억인데 이 아파트 10년차 아파트 3억 9천. 야, 건축비가 7억인데 집값이 3억 9천이 말이 되냐? 최소한 7억은 가야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당 1,000만원대 아파트 자 살펴보시고요. 눈도 안 가죠. 5억 6억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질비하다 보니까 신축 거래 질비하다 보니까 근데 대구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득 봤을 때 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평균 자산 내 상위 30%의 자산이 4억 중후반대 그러면 요런 거 빚 없이 한 개 가지고 있고 여유 자금으로 한 1억 정도 들고 있어야 그게 든든하지. 이런 것지 빚 4억 5억 내 가지고 7억 팔아가는 물건 들고 있고 여유 자금은 없고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면을 찾아가는, 집값이 안 올라야지 실용적인 걸 찾지. 자꾸 오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차치해두고 비싼 것들만 찾는 경향인데, 이 감가를 정통으로 30% 중후반 거의 40%씩 두드려 맞는 것들 우리는 보고 있다. 지금은 이게 30년 차에 근접해가는 아파트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 위에 또 뭐 10년 차에서 20년 차 사이 이 층위가 나눠져 있죠. 예. 한 5억, 6억 넘어가면은 한 5년 차 안쪽 정도의 아파트들, 뭐 또 뭐 4억, 5억 하면 10년 차, 뭐 한 15년 차 넘어가면 또 3, 4억대로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벌써 방송 시작한 지 10분이 지났네요. 비싼 아파트 많이 안 사는데요. 특히 초고가의 아파트들. 여기 보면 나오나요? 초고가의 아파트들. 10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들 2020년도에는 엄청 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대다수가 범호동이 다 차지하고 그 외의 지역들은 뭐 그다지 많지 않더라. 분양권 거래도 갈수록 거래가 줄어들고, 전세 거래 지난달 대비 한 20%, 다음 달 전세 거래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2023년 입주 물량 많았을 때 이때하고 이제 또 점점 견주어 가야 될 때가 되거든요. 과연 얼마나 전세 거래량이 나와줄지. 아마 갱신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높아요. 4% 중반. 월세 거래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시장 감사합니다.